우리가 룰을 바꾼다. 당신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붙이기에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중요한 거네요. 고혈압은 수치의 룰에 의해서 결정된다. 혈압이 특정 수치를 넘어서면 고혈압이고 넘지 않으면 정상이다. 근데 이것도 수시로 바뀌니까 사람이 예를 커피만 먹어도 뭐 뛰어가지고 온 사람이랑 차 타고 온 사람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수치의 룰로 규정하는 상태가 고혈압뿐만은 아니다. 증상이 아니라 단지 숫자를 기준으로 좋지 않은 쪽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에 질병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그러니까 서양학은 되게 디지털적이죠. 숫자로 다 표현을 해버리니까 내과의사는 특히. 네, 한의학은 좀 안 하려고 적인 거죠. 영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고 주관적인 증상에 많이 그게 의존을 한데 서양학도 예전에는 한 20세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네. 당뇨병은 혈당 수치로,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골다공증은 T스코어라는 골밀도 수치로 결정된다. 의사들은 많은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다리 절단과 실명, 고지혈증에 대한 따른 심장 발작과 뇌졸중,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손목 및 고관절 골절처럼 나쁜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진단을 내릴 때면 늘 과잉 진단에 문제가 뒤따른다.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도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이상 상태가 가벼운 사람들일수록 높아진다. 어떤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의 룰은 매우 중요하다. 이 룰은 보통 하나의 숫자와 관련된다. 그 숫자 어느 한쪽에 있으면 정상, 반대쪽에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다. 컷오프 또는 역치라고 일컫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된다. 또한 치료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정해진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과잉 진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컷오프 수치는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설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거죠. 수치로 딱 얘기하면 되니까 의사들 입장에 편한 거죠. 디지털화 해버려가지고 숫자로 얘기하면 성적도 그냥 숫자로 매겨버리면 좋잖아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그 공급자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과정이 오직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치 판단에 개입되고 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까지 관련되어 결국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컷오프를 선택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고집이 때때로 오히려 시야를 가로막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특정 문제와 관련된 나쁜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진단과 치료의 혜택이 예견되는 사람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컷오프를 확대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이란 꼬리뼈가 붙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전략에는 중대한 약점이 숨어 있다.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예 무시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인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역치와 컷오프들이 병이 존재한다는 꼬리표가 급격하게 늘어난 쪽으로 변해왔다.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해 역치들이 계속 낮아졌다는 것이다. 역치는 문지방이라는 뜻이죠, 한자로.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으면 이제 그게 고혈압이고 그 밑은 뭐 넘어가지 못하면 고혈압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쉽게 문턱이 있으면 못 가는데 뭐 휠체어가 예를 들어서 낮아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다 환자가 되는 거고. 그게 나쁜 결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해도 동시에 더 많은 과잉 진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